안녕하세요. 토토맘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국가에 의해서 여성폭력단으로 인정이 된 여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자랑스럽게 뭐 국가 공인이 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범죄상의 인정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여자 조폭 뭐 이렇게 공인된 여자 조폭이 있는 것 같지는 않나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니시무라 마코예요. 이 여자는 뭐 싸움, 공갈, 납치, 감금, 뭐 관리, 성매매, 뭐 술집, 샤브야, 이게 무슨 뭐 각성제를 파는 가게라고 합니다. 이걸 은어로 사부야라고 부르는데, 뭐 온갖 악행을 거듭해 감옥에서 몇 번 왔다 갔다 수감되고 출소도 한 이런 이력이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조직에서 그래서 파문이 돼서 한때는 그냥 평범한 엄마로서 육아에 힘썼지만 그 후로 다시 40대 초반에 야쿠자로 다시 돌아간 그런 버라이어티한 이런 과거를 가진 여자 이야기인데, 이거는 일본 최초의 여성 야쿠자 니시무라 마코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그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니시무라 마코를 그냥 명칭을 마코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극도의 아내란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이거는 야쿠자들의 아내들을 일컬어서 뭐 극도의 아내라고 불러기도 하는데, 그동안 저도 이 극도의 아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극도의 아내라는 영화 시리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야쿠자의 아내를 그냥 극도의 아내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들어봤어도 나도 여자 야쿠자가 구성원으로 있었다라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웃기게도 이건 당사자인 마코 본인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마코가 언제 알았냐고 하면, 마코가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을 때 아마도 야쿠자들이 잡혀오면 폭력단 탈퇴 신고서라는 걸 내는 모양이에요. 다행히 이 마코도 써서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마코에게 네가 일본 최초의 여자 야쿠자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서 나도 여자 야쿠자가 없었구나, 내가 처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더 과간이었던 건 마코가 출소했을 때였다고 해요. 왜 그거 있잖아요. 야쿠자 영화나 우리나라 조폭 영화에서도 보면 조직원 간부들이나 형님들이 출소하는 교도소 문 앞에 왜 조직원들이 왜 쫙 이 두 줄로 서갖고서 일제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고개를 막 깊숙이 숙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중을 나오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아마도 이 마코도 출소하는 날 똑같이 조직원들이 막 총출동을 해서 어김없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본 교도소 소장은 이런 광경 처음 본다면서 막 시겁을 했대요. 왜냐면 마코는 여자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코처럼 여자 교도소에 무슨 뭐 야쿠자가 입소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없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겠죠. 처음 봤겠죠, 아마. 그런 마코는 왜 애초에 무슨 어떻게 여자 야쿠자가 됐을까요? 마코는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고등학교는 가지 않았고, 현지 마코의 고향 기우현, 이 기우현은 저도 살았었어요. 한 2년 정도 짧게. 나고야 옆에 붙어 있는 지방입니다. 그때서부터 야쿠자나 불량배와 싸움박질만 하고 다녀서 이제 유명했다고 해요. 기후 그쪽에는. 더군다나 남자들 상대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던 해 야쿠자 조직인 스미오시 구미의 두목으로부터 야, 너는 아무리 여자라도 야쿠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야쿠자나 해라 라는 권유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마코는 망설임 뭐 일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하겠다라는 즉답을 하고 바로 스미오시 구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움만 하고 다녀서 그랬는지 스미요시 구미 계열 말고도 무렵 다른 조직에서 또 여러 군데 스카우트를 받고 있었다고는 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조직에서는 그 구미가 안 당겼는지 계속 거절하다가 그 스미요시 구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마코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다닌 이유 중에는 그 마코가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야쿠자가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야쿠자를 하면 되게 멋있지 않을까? 멋져 보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자 야쿠자에 더군다나 남자들과 싸웠어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라는 그 마코라는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일지, 그 막 등치가 막 그 남자를 이기도 남을 정도의 그 산만한 그 헤비 프로 레슬러 정도의 체형인가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반전이에요. 사실 이 마코는 실제로 몸무게가 50kg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 보면 매우 마르고 굉장히 작은 여자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작고 갸냘픈 여자의 몸으로 남자와 싸워도 아무렇지 않았을 가 아니면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마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절대로 진 적이 없었대요. 남자들하고 싸웠어도 진짜 이 싸움박질은 다반사로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싸움을 해야 하면 자기가 먼저 이 선빵을 날렸다고 해요. 물론 그 마코가 그 먼저 주먹을 날리면 절대 지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코의 싸움 공략법은 무엇이었냐면 우선 상대의 다리를 노려서 서지 못하게 넘어뜨리고 그 상대가 넘어지면 그 위에 올라타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그 마코나 그 야쿠자들에 의하면 뭐 메리켄삭인가 그 너클인 것 같아요. 예, 너클인가 뭔가를 손에 끼고 있다가 이 마코가 그 상대에 그렇게 넘어진 상대의 얼굴을 가격을 딱 하면 피가 나겠죠? 그러면 마코의 말로는 남자들은 정말 이 피를 보면 이 상황이 완전히 급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약해진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틈을 잘 이용해서 이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움을 아무리 잘한다고는 해도 그 마코라고 해도 나 이러다가 두들겨 맞아 죽으면 어떡해 하는 이런 불안감은 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자기는 반드시 막 이긴다는 그 자신감을 본인에게 외치면서 살았대요. 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마인드 컨트롤인데 난 왜 저러고 사나 하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튼간 이해가 불가합니다. 정말 예 그렇게 멘탈을 단련했던 마코는 정식으로 이 야쿠자가 되고 나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각종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배워가면서 했대요. 그 킥복싱을 주로 배웠고 그런 몸을 굉장히 단련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바닥에서 진짜 지면 그리고 졌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야쿠자로서는 한순간 끝이 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항상 그 싸움박질을 해야 되는 그 준비를 또 언제 싸움이 걸려올지 모르니까 게을리하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단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코라도 항상 이기지만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코는 10대에 2번 정도 그 건방지다면서 아주 집단적으로 폭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선배나 주로 폭주족 선배들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 후로는 절대 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코는 이런 말도 해요. 오히려 여자 쪽이 그 야쿠자에게 더 잘 맞는다고도 합니다. 야쿠자 하면 왜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나도 무서운데 그 무섭고 왜 딱딱하게 생긴 그 남자 사회일 텐데 대체 그 틈에서 여자인 마코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답은 의외로 명쾌했어요. 야쿠자들은 오히려 마코를 완전히 남자 취급을 하며 뭐 여자다라며 차별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반대로 고생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마코 자신이 굉장히 뭐 남자다운 성격이라서 하기가 쉬웠답니다. 머리도 남자 동료들과 같은 짧은 머리에 그 조직원들과 늘 같은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같은 옷을 입었으면 뭐 치마 같은 거는
입은 적이 없겠죠. 왜냐하면 언제 싸울지 모르는데 치마를 입고 싸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 말투도 남자 조직원들과 똑같은 말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일본 내에서는 야쿠자 말고도 일반인들에게도 시골은 더하지만 여자가 쓰는 말과 남자가 쓰는 말이 일본말 자체가 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코 자신은 꺼리낌 없이 남자들이 쓰는 물론 야쿠자들은 더 거친 말을 썼겠죠. 그런 거친 말들을 일상적으로 쓰고 동료들과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소엔 항상 트레이너복에 청바지 같은 차림이었지만 의리장이라고 하는 사무실의 큰 방, 이거를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의리장. 의리장에서는 의리장에서가 굉장히 사무실의 조직의 가장 큰 방에서 행사나 뭐 조직원들의 큰 연례 행사가 있을 때는 의리장에서 합니다. 의리장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기도 하고 검은 기모노, 이 기모노도 남자 기모노를 입었대요. 그래서 조직원들은 덕분에 마코한테 다카라즈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 다카라즈카는 일본에는 여성 가극단인데 이 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여자들이 남자 역을 해요. 그러니까 전원 다 여자들만 이루어진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가부키는 반대로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극단이잖아요. 남자들이 여성 역할도 하죠. 여기 반대로 여자들이 남장을 하고 남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역할만 또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남자 역을 했다, 여자 역할을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역할을 한 배우들은 또 남자 역할을 해. 목소리도 남자처럼 내고, 키도 크고, 이런, 배역을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배우들이, 이렇게 했던 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일본 내에서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 남성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그래서 이거를 돈 따서 마코형에도 그렇게 별명으로 부른 모양입니다. 또한 이런 마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 조직원들은 다들 회장에게 굉장히 굽실굽실거리면서 비굴하게 굴었대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도 않고 조직에 도움이 안 돼도 회장에게 거슬리면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마코 자신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라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항상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직원들의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군인 이 마코가 못마땅해서 조직원들 중에 누군가는 마코에게 이 착하는 권총을 야쿠자들이 착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권총을 이마에 들이대면서 막 쏴서 죽이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조장이 막 말려서 죽고 죽이는 일은 피했다고도 해요. 그러면서 마코는 이렇게도 폭로를 해요. 남자들이 굉장히 새같습니다. 라고요. 왜 그거 있잖아요. 야쿠자들의 상징, 새끼손가락. 예. 이 새끼손가락을 조직원들이 왜 실수를 하면 하나씩 자르잖아요. 근데 이걸 남자들이 잘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서 해달라고 마코한테 부탁을 해서 몇 명인가 대신해서 잘라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코도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지금하고 그때 마코가 처음에 조직 생활을 했던 그때와는 좀 사뭇 다른 야쿠자의 분위기도 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처음 마코가 야쿠자 조직에서 일할 때는 일본 내 야쿠자 조직들은 내부에서 각성제나 약물이 금지시 여겼대요. 하지만 이를 지키는 조직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것들로 몰래 장사를 해서 돈들을 벌고는 있었대요.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조직 내에서는 해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마코도 그때 두목에게 이게 적발이 돼서 조직원들 대부분이 다 적발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때 책임을 지는 의미로 마코가 대신 나서서 손가락을 잃었다고 합니다. 일본 야쿠자들은 약물에 대한 것들을 샤브라고 은어로 말을 해요. 그래서 약물을 파는 각성제를 파는 곳을 샤브야, 즉 샤브가게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샤브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약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오랜 기간 약물 즉 샤브를 하던 이 마코는
그래도 오래전에 이 샤브를 끊었다고는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끊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더군다나 이 샤브로 인해서 황청과 환각을 달고 살았던 마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의외로 의외의 대답을 하는 마코인데, 마코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이 샤브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애초부터 몸에 안 맞았다고 해요. 남들과는 달리 이 샤브를 하면 할수록 계속 기분이 좋아지긴커녕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의욕이 없어지고 더 우울해졌대요. 그 경향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코가 이 10대 때 처음 샤브를 접했는데, 처음 접했을 그 당시에는 막 머리가 곤두서고 이런 느낌에 몸에 안 받고 이러기가 증상이 나타나면서 계속 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이 느낌이 너무 괴로워서 마코는 다시는 자기가 이 샤브를 안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왜 샤브를 계속 했냐는 질문에는, 야쿠자가 되고 나서는 야쿠자면 샤브 정도는 하지 않으면 모양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조직원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도 상영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뭐 중독이 심해지니까 끊으면 몸이 힘들어지고 뭐 더 이런 그 중독 금단정 증상 때문에 못 끊고 계속 하다가 이 할 때마다 그 후회가 더 되고 이 우울해지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끊으려고 결심을 하다가 약을 끊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것 같아. 왜 야쿠자가 한국 조폭보다 무섭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싸움은 오히려 한국 조폭들이 더 잘한대요. 근데 왜 야쿠자가 더 무섭냐 하면, 그건 일본 야쿠자들은 대부분 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코도 당연히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건 야쿠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이 마코는, 그런 마코가 자신도 아버지에게 현금 70만 엔을 융통해서, 그러니까 하나 한 7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총을 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총은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요. 위협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권총을 소지하는 이상 사격 연습도 필요한데, 일본도 한국처럼 총을 소지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시골로 들어가서 기찻길 옆 집에 살고 있는 아는 사람, 그 집에 가서 기차가 막 빵 하고 지나갈 때 이런 기차 소리를 이용해서 사격 연습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코였지만 아까 약 때문에도 그렇고 20대 후반에는 조직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야쿠자를 그만두고 다른 조직의 야쿠자 두목과 결혼을 해서 2명의 아이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 모두 이렇게 야쿠자 집안의 아이들은 대체 어떤 아이로 자랐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마코는 자신의 아이들이 상상 이상으로 착실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이 문신이라면 질색을 하고, 어렸을 때는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싸우는 부모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다반사로 하고, 이런 거 보면 좀 불행하게 큰 것 같기도 해요. 더군다나 학교 행사나 참관일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아주 신신부탁을 해서 한 번은 자기 남편이 대신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 남편 얼굴은 그야말로 진짜 나 야쿠자요 이렇게 딱 쓰여진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이 아들 운동회 때 남편 친구들하고, 남편 친구들도 다 야쿠자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아들 운동회를 보려고 일본은요, 아주 아침 일찍 가서 식구들이 자녀들의 운동회 관람을 위해서 돗자리도 자리를 먼저 맡아놔요. 예. 텐트도 치고, 똑같이 했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뭐 돗자리도 치고, 텐트도 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학교에 막 그냥 항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고를 했었대요. 예.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 야쿠자가 지겨웠던 아들들은 야쿠자를 경멸하며 커서 그런지 아마도 나름 자신들이 알아서 착실하게 큰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키우며 가정생활을 하던 마코가 돌연 40대 초반에는 스스로 자기 발로 야쿠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사실 마코는 아이들을 위해 평범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쿠자를 그만두고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30대에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간병인 그 2급 자격증하고 의료보기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병인을 하려면 그 입욕 케어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입욕 케어를 하는 그 도중에 그 짧은 소매를 입고 하는 그 작업복을 입었어야 됐나 봐요. 그런데 이 마코는 이 어깨에서부터 이 팔꿈치하고 이 팔목, 이 손 중간까지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통이 나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문신을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본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막 굉장히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문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관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뭐 부모들도 그렇고 뭐 아유 그게 무슨 뭐 미용적인 거라고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문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저도. 이건 뭐 일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야쿠자들의 이레즈미 그 먹을 사용해서 한 문신의 영향이 큽니다. 일본에서는 지금은 거의 막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동네마다 작은 목욕탕들이 꼭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를 굉장히 애용하고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문신들이 있으면 여자건 남자건 아예 목욕탕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취직을 하는 데 있어도 그 문신이 있으면 취직하는 데는 불가능에 속해요. 이러다 보니까 온통 그 팔과 몸에 이 문신이 가득했던 마코가 평범한 직장에 취직을 하는 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우여곡절로 남편은 뭐 집에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았대요. 예. 근데 쉽게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돈이 되는 그 샤브집을 다시 이 마코가 직장을 얻지는 못하고 아이들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니까 이 양머리 샤브집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고 여기서 버는 돈이 유일하게 그 마코 집안의 수입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당연히 커가고 있었을 테고 마코가 이 샤브를 팔기 위해서 막 이렇게 포장 작업을 하는 작업을 몰래 하고 있었어도 이 집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도 보고 근데 이게 차츰차츰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런 생활이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에 안 맞더래요. 굉장히 양심상 가책을 느꼈겠죠. 부모로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느니 다시 야쿠자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가 있었던 그 조직의 간부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 뒤는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야쿠자 마코가 진짜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결혼 이야기예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코는 야쿠자 조직 중에서도 그 스미요 시구미였었고 남편은 마코가 속한 이 스미요 시구미하고는 아주 왼수였던 그 야마구치 계열의 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야쿠자 사상 뭐 처음 있는 일이고 마지막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웃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혼 당시에는 그 주위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이게 되게 심각했던 게 뭐니까 듣고 보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이 결혼식 날 이 두 조직의 사람들이 다 하객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조직이 하객으로 왔다가 이 전쟁이라도 이 왼수였던 조직 둘 간에 전쟁이라도 벌이게 될까봐 진짜 아슬아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정말 알았겠죠. 그랬지만 이 정작 이 당사자들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서로 전혀 간섭 없이 살아서 그 문제로는 그 살던 그 시간 동안은 둘 간에 그걸로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40대 초반에 야쿠자 생활로 다시 복귀하게 된 마코는 과연 다시 그 돌아간 그 야쿠자 조직은 어땠을까요? 마코가 다시 돌아간 그 야쿠자 업계는 그야말로 그 사기가 본업이 되고, 그리고 사기가 본업이 되어버린 그 사기꾼 집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음 야쿠자에 몸담았을 때만 해도 이 야쿠자들이 사기를 치는 건 정말 좀 경멸했었대요. 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은 주로 했을 지언정, 그때도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봐주기도 하고, 하는 그 기본은 망가뜨리지 말고 살자는 주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 그 야쿠자 조직은 남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것 말고는 다른 뭐 사업이 없는 진짜 쓰레기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해서 얼마 있다 마코 자신에게 안 맞는다며 이마저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마코는 마지막 싸움은 언제였을까요? 이 질문에 마코는 그 50대 초반에 마코 집에서 그 사정상 얹혀 살았던 40대의 전 복싱 선수와 싸움이 붙었다고 해요. 그 남자는 뭐 일도 안 하는 주제에, 백수 주제에 맨날 뒹굴뒹굴거리다가, 거기다가 다 자기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집안일은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자기를 시켜놔 먹기는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더 큰 소리나 치고, 이래서 그 마코와는 계속 그 언쟁을 벌려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은 진짜 마코가 폭발을 해서 둘이 막 그 진짜 말싸움이 아닌 그야말로 치고받는 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코 자신도 이거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그 발로 상대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넘어뜨리려고 발을 들었다가 그만 바닥이 미끄러워져 넘어져서 그 고다친 모서리에 가슴을 받쳐 갈비뼈가 그냥 와장창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진 그녀의 위로 올라탄 남자가 그녀를 막 그냥 사정없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코가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병원이었고, 눈은 막 새빨갛게 다 핏줄이 다 터져 있었고, 얼굴은 뭐 만신창이가 돼서 부어서 막 그냥 멍투성이에다가 귀신같이 생겼더래요. 지금까지 진짜 많은 세월 싸움으로만 살았던 이 마코도 그 모습을 보고서, 아수라장을 지나온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더 결정타를 입은 건 경찰이 와서 그랬대요. 너 진짜 죽을 뻔했다. 응? 너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까지 싸움을 한 적도 할 생각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히 야쿠자 세계를 떠난 마코는 지금 뭘 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녀는 전 야마구치계 의룡회의 회장이었던 다케가키 사토루가 시작한 오이네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폭력단원의 갱생과 지역사회로부터 범죄를 방지, 대처하는 NPO 법인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무소에서 출소한 이런 야쿠자들의 갱생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기무시 중심으로 청소봉사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으로 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봄날이, 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